블라우스 단추를 풀어도 될까? 그분의 떨리는 손가락이 제 첫 번째 단추에 닿았을 때 전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40년, 평생을 억눌러 왔던 감정이 이 순간 폭발하고 있다는 걸. 나이 든 몸이었습니다. 처진 가슴, 주름진 피부. 하지만 그분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미선아. 62살과 64살. 백발의 두 사람이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40년을 기다렸는데 뭐가 급했겠어요? 그날 밤 우린 진짜 하나가 됐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40년 만에 다시 본 그 사람의 눈빛에 제 심장이 20살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이에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날 오후 병원 1층 로비 카페였어요. 무릎 물리치료를 마치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척한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그 옆모습이 묘하게 낯익더라고요. 설마 했죠. 40년 전 그 사람일 리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전 숨이 멎었어요. 민호 오빠였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분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오빠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미선이? 그 목소리.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목소리였어요. 네, 저예요. 오빠, 민호 오빠 맞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럴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 오빠가 제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악수를 청하시는 손이 제 손보다 더 떨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여기서? 저도 놀랐어요. 무릎 물리치료 받으러 왔다가 커피 마시려고요. 오빠는요? 아, 저도 정기검진 받으러 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표정이 묘하게 어두웠어요. 얼굴도 제 기억보다 훨씬 수척하고 창백해 보이셨고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앉으세요. 우린 그렇게 마주 앉았어요. 40년 만에요.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선이 많이 안 변했네. 여전히 예뻐.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 나이에 예쁘다니. 무슨 말씀을. 다 늙었죠. 아니에요. 눈빛이 그대로예요. 오빠 눈을 보는 순간 전 알았어요. 이분도 절 기억하고 있었구나.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어요. 62살인데 20살처럼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죽은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미안해.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오빠와의 시간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물리치료 마치고 또 카페에 들어갔는데 민호 오빠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설마 했죠. 우연일까? 오빠도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미선이? 또 만나네. 네, 정말 우연이네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연이든 아니든 기뻤거든요. 수요일에도 오빠가 계셨어요. 금요일에도요. 세 번째 만났을 때 전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오빠, 무슨 검진을 이렇게 자주 받으세요? 그 말에 오빠가 잠깐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게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게 있어서요. 나이가 나이니까. 그렇게 둘러대시는데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더 묻지 않았어요. 사실 이유가 모든 오빠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우린 그렇게 일주일에 3번씩 만났어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근황을 나눴죠. 오빠는 5년 전에 이혼하셨고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따로 산다고요. 전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들이 하나 있고 직장 다닌다고. 그렇게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는데도 가슴이 떨렸어요. 세 번째 만남이었나?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미선아, 혹시 철수, 박철수 기억나? 우리 반 부반장이었는데 그 순간 제 얼굴에서 피가 싹 내려갔어요. 철수, 남편 이름이었거든요. 왜 하필 그 이름을? 네, 기억해요. 왜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가 제 표정을 살피시더라고요. 그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해서 연락이 끊긴 지 너무 오래됐거든. 전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가 제 남편이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오빠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뭐라고? 철수가? 네. 40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요. 오빠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커피잔만 바라보시더라고요. 미안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상하게 들렸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놀라서 철수가 미선이랑 결혼했을 줄은. 오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날 우린 어색하게 헤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 알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오빠가 그 자리에 계실 거라는 걸, 그리고 저도 그 자리로 갈 거라는 걸. 월요일 오후 전 또 그 카페로 갔어요. 물리치료를 일부러 빨리 끝내고요. 오빠가 계실까? 혹시 안 계시면 어떡하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오빠가 계셨어요. 똑같은 자리에. 제가 들어가는 걸 보시고 조심스럽게 손을 드시더라고요. 저도 손을 흔들며 다가갔어요. 앉자마자 오빠가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할 말이 있어. 지난번에 못한 얘기. 네, 말씀하세요. 전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오빠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실 거라는 걸. 오빠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철수랑 나 절친이었어. 고등학교 때부터. 그 말에 전 숨이 멎었어요. 네, 그럼 오빠가 남편분을 아셨다는 거예요? 네. 부반장이 철수였으니까. 우린 단짝이었어. 오빠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고3 때 말이야. 서울 대학 가기 전에 철수한테 고백했어. 내가 너 좋아한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 알아버렸어요. 남편이 오빠의 절친이었다는 것, 그리고 오빠가 저를 좋아했다는 걸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것. 눈물이 났어요. 그럼
남편분이 저랑 결혼한 거 알고 계셨어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 후에 소식 듣고 배신당한 기분이었어. 그래서 연락 끊었어.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 사실은 저도 오빠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뭐라고? 오빠가 서울 간 후에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그때 철수 오빠가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청혼했고요. 저는 오빠를 잊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하지만 평생 오빠만 생각했어요. 평생?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요. 오빠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카페 구석, 백발의 두 노인이 40년 전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미선아. 네. 오빠가 떨리는 손을 뻗으셨어요. 제 손 위에 살며시 올려놓으시더라고요.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손등에서 팔에서 가슴으로 퍼져나갔어요. 40년 만에 닿은 손이었어요. 전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빠 손을 꽉 잡았어요. 20살의 떨림이 되살아났어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떨릴 수 있구나.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 서랍을 뒤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 편지,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편지가 거기 있었거든요. 3년 후에 열어보세요라고 적혀 있는 봉투. 남편이 죽은 지 딱 3년이 지났어요. 이제 열어봐야 할 때가 온 거죠. 아니, 열어야만 했어요. 오늘 민호 오빠와 손을 잡았으니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남편의 손글씨가 보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미선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난 거겠지. 미안해. 그동안 많이 외로웠을 거야. 하지만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알고 있었어. 당신이 평생 민호 형을 사랑했다는 것.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남편이 알고 있었다고? 계속 읽었어요. 처음부터 알았어. 우리 결혼할 때도 당신 눈빛이 형 생각할 때랑 나 볼 때랑 달랐거든. 하지만 괜찮았어.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편지는 계속됐어요. 그리고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어. 민호 형이랑 나 5년 전부터 이메일로 교류했어. 형이 먼저 연락 왔어. 이혼하고 외로웠나 봐. 전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형한테 당신 얘기 많이 했어.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형도 여전히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더라. 그래서 마지막 부탁을 하려고 해. 내가 죽고 3년 후 형이 연락하면 사랑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 형한테도 편지 남겼어. 미선이를 부탁한다고. 사랑해, 미선아. 그리고 미안해. 이기적인 남편이어서 편지를 다 읽고 전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당신은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착했어요. 그날 밤 민호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선아, 나도 할 말이 있어. 내일 만날 수 있어? 네, 만나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오빠는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셨어요. 이거 철수가 죽기 전에 나한테 보낸 편지야. 편지를 펼쳐 보여주셨어요. 민호 형, 오랜만이야. 아니,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네. 암이 많이 진행됐어. 부탁이 있어. 내가 죽고 3년 후에
미선이한테 연락해줘. 미선이는 평생 형을 사랑했어. 나도 알고 있었어. 미안해, 형. 그리고 미선이를 부탁해. 제대로 사랑해줘. 나 대신. 전 또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도 우셨어요. 우린 철수의 사랑에 고마워하며 함께 울었어요. 철수의 편지를 함께 읽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 오후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겁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미선아, 오늘 꼭 만나야 할 것 같아.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전화로는 힘들 것 같아. 만나서 얘기할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병원 로비에서 만난 오빠는 더 수척해 보였어요. 며칠 사이 더 야윈 것 같았어요.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오빠는 제 손을 잡더니 말씀하셨어요. 옥상으로 갈까? 사람 많은 데서 얘기하긴 그래서. 우린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오빠 손이 차갑게 식어 있더라고요. 옥상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고 빌딩들 사이로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미선아, 네 오빠. 오빠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나 사실 정기검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그럼요. 심장내과 다니고 있어. 판막 협착증이야. 그 말에 전 숨이 멎었어요. 심장병이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위험하대. 성공률이 30%밖에 안 돼. 그럼 수술하세요. 빨리요. 제가 소리쳤어요. 오빠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수술 안 하면 1년도 못 산대. 하지만 수술해도 70%는 수술대 위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안 돼. 그럴 순 없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오빠가 제 어깨를 안아주셨어요. 미선아, 괜찮아. 사실 철수 부탁 지키러 온 거기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죽기 전에 당신한테 꼭 말하고 싶었어.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랑한다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다고. 평생 당신만 생각했다고. 그 말에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어요. 오빠가 제 턱을 살며시 들어 올리셨어요. 눈물 범벅인 제 얼굴을 보시면서 속삭이셨어요. 미선아, 키스해도 돼? 전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40년 만에 첫 키스였어요. 백발의 두 노인이었지만 우린 20살처럼 떨렸어요. 주름진 손이 서로를 꼭 잡았고 석양 아래 우린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어요. 키스하고 집에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는 순간 젊은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혹시 박미선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 강민호 딸이에요. 강지은이라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빠 따님이라니. 어서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여기서 할 말만 하고 갈게요. 그 여자분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한테서 떨어져 주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시한부인 거 아시죠? 그런데 무슨 사랑이에요? 유산 노리는 거예요?
그 말에 전 할 말을 잃었어요. 유산이라니. 절대 아니에요. 전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에요? 아버지 조용히 치료나 밖에 내버려 두세요. 그 여자분이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지금 가도 돼? 응, 와라. 아들이 집에 오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앉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야. 무슨 일이 있겠니? 엄마 표정 봐. 완전 티나잖아. 그리고 친구 엄마가 그러던데 엄마가 병원에서 어떤 남자랑 계속 만난대.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은지야, 사실은 뭐? 엄마 고등학교 때 친구 만났어. 그분이 지금 혼자 계셔서 가끔 커피 마시는 정도야. 그 정도면 왜 숨겨? 아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 누군데? 아빠 친구야. 아빠 절친이었어. 아빠 친구? 엄마 설마. 아들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아빠 살아계실 때도 그랬던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빠 돌아가시고 3년 만에 우연히 다시 만난 거야. 제가 소리쳤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빠 친구라니. 그것도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3년 만에 전 서랍을 열어 철수의 편지를 꺼냈어요. 이거 읽어봐. 아빠가 남긴 거야. 아들은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난 인정 못해. 다음 날 오빠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미선아, 우리 딸이 너한테 갔었지? 미안해. 네, 왔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반대하고 있어요. 오빠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아, 힘들면 그만 만나도 돼.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지는 건 원하지 않아.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네.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오빠 목소리도 떨렸어요. 고마워, 미선아. 그날 밤 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오빠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새벽까지 인터넷을 뒤졌어요. 심장 판막 수술, 고령 환자, 새로운 치료법. 검색어를 바꿔가며 계속 찾았어요. 그러다가 발견했어요.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인터뷰 기사. TAVI 시술, 고령 환자 성공률 95%. 손이 떨렸어요. 이거다. 이게 희망이다. 새벽 6시에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지금 시간 돼요? 자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야? 놀라 깨신 목소리였어요. 오빠, 새로운 수술법 찾았어요. 제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기사 캡처 보낼게요. 꼭 읽어보세요. 그날 오후 우린 서울대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심장내과 전문의를 만났어요. 교수님이 오빠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TAVI 시술 완벽한 적응증이시네요. 성공률 95%입니다.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정말 살 수 있어요? 물론이죠. 가슴 열지 않고 혈관으로 판막 넣는 거라 회복도 빠릅니다. 일주일이면 퇴원하실 수 있어요. 그 순간 오빠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전 눈물이 쏟아졌어요. 살 수 있다.
오빠가 살 수 있다. 진료실 밖으로 나온 우리는 복도에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고마워, 미선아. 당신이 살려줬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사는 거예요. 수술은 일주일 후로 잡혔어요. 수술 전날 밤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선아, 네, 오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올 수 있어? 지금요? 응. 보고 싶어. 아니, 만지고 싶어.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전 아무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택시를 불렀어요. 오빠 집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오빠가 서 계셨어요. 간접 조명만 켜진 집안, 오빠 눈빛이 달랐어요. 들어와. 전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빠가 뒤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그 작은 소리에 온몸이 긴장됐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오빠가 먼저 손을 뻗으셨어요. 제 뺨을 살며시 쓰다듬으시더라고요. 따뜻했어요. 그 손이. 미선아. 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모양만 만들었어요. 혹시 내일 수술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럼 말하지 마세요. 제가 오빠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쉿. 오빠가 제 손가락을 입술로 감쌌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온몸이 저릿해졌어요. 오빠가 천천히 제 손가락을 놓으시더니 제 얼굴에 키스하셨어요. 이마에, 눈꺼풀에, 뺨에, 턱선을 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에. 전 눈을 감았어요. 40년을 기다린 입맞춤이었어요. 오빠 혀끝이 제 입술을 살짝 핥았어요. 전 입을 열었어요. 더 깊은 키스였어요.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좋았어요. 미선아. 오빠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침실로 갈까?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이 나이에. 하지만 원했어요. 오빠를. 손을 잡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대 옆 스탠드만 켜져 있었어요. 은은한 불빛이었어요. 오빠가 저를 침대 끝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오빠,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아니야. 이렇게 있고 싶어. 당신을 올려다보고 싶어. 오빠 손이 제 무릎 위에 올려졌어요. 천천히 허벅지로 올라왔어요. 옷 위로였지만 그 온기가 피부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미선아, 벗어도 돼?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오빠가 제 블라우스 첫 번째 단추를 풀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제 피부를 스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블라우스가 벗겨졌어요. 오빠 시선이 제 몸을 훑었어요. 부끄러웠어요. 나이 든 몸이었거든요. 처진 가슴, 주름진 피부.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오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미선아. 40년을 기다렸어. 이 순간을. 오빠가 제 어깨에 입맞춤했어요. 쇳골에, 그리고 더 아래로. 전 오빠 머리를 끌어안았어요. 백발이 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오빠, 응, 저도 벗어주세요. 오빠 옷도. 오빠가 일어나서 셔츠를 벗으셨어요. 수술 자국이 있는 가슴이었어요. 전 그 자국에 손을 댔어요. 아파요? 아니, 당신 손이 닿으니까 하나도 안 아파. 전 그 자국에 입맞춤했어요. 오빠가 신음하셨어요. 우린 천천히 옷을 벗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40년을 기다렸는데 뭐가 급해요. 나이 든 몸이 드러났어요. 주름지고 처진 살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순간이 진짜 같았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오빠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피부와 피부가 닿았어요. 오래된 체온이 서로에게 스며들었어요. 미선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평생 사랑했어요. 우린 그렇게 하나가 됐어요. 아프지 않게, 천천히. 오빠 숨소리가 제 귓가에서 거칠어졌어요. 괜찮아? 네. 좋아요. 계속해주세요. 백발의 두 몸이 리듬을 탔어요. 느리지만 깊게. 40년 기다린 만큼 전 오빠 등을 끌어안았어요. 땀에 젖은 피부가 미끄러웠어요. 좋았어요. 모든 게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린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4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민호 오빠 딸도 왔고 제 아들도 왔어요. 우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보호자분 계세요? 네. 전 벌떡 일어났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일주일 후면 퇴원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전 주저앉아 울었어요. 고마워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서 오빠 딸도 울고 있더라고요. 회복실에서 깨어난 오빠를 봤을 때 전 또 울었어요. 오빠가 미소 지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선아, 나 살았어. 네, 오빠. 우리 이제 오래 살아요. 그때 오빠 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그리고 이모님.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괜찮아, 지은아. 내 마음도 이해해. 오빠가 딸 손을 잡으셨어요. 이모님,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진심으로. 그 말에 전 눈물이 났어요. 제 아들도 병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응. 아들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아빠 편지 다시 읽어봤어. 아빠도 엄마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야. 아들이 민호 오빠께 인사했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마워, 은지야. 그날 병실에서 우린 가족이 됐어요. 새로운 가족이. 일주일 후 오빠는 퇴원했고 회복도 정말 빨랐어요. 한 달 후 우린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동사무소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하객은 20명 정도. 고등학교 동창 몇 명이랑 가족들. 식장 한쪽엔 철수 영정 사진을 모셨어요. 형, 약속 지켰어. 미선이 잘 모실게. 오빠가 사진 앞에서 인사하시는데 전 또 울었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이 허락해줘서 주례 없는 작은 시기였지만 행복했어요. 60대 신랑 신부였지만 우린 20살처럼 빛났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펜션을 빌렸어요.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했어요. 손잡고 오빠가 속삭이셨어요. 미선아, 행복해? 네, 너무 행복해요.
40년 기다렸지만 앞으로 40년 더 함께 살 거야. 그 말에 전 웃음이 났어요. 우리 나이가 벌써 60 넘었는데요. 그래도 돼. 100살까지 살면 되지. 오빠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바닷바람이 우리 백발을 흔들었어요. 그날 밤 펜션에서 오빠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여전히 떨렸어요. 이 나이에도 사랑해, 미선아. 저도 사랑해요, 여보. 이제 여보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물론이지. 내 사랑. 우린 다시 한번 서로를 안았어요. 늦었지만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철수가 선물해준 두 번째 인생. 60에 찾은 20살의 떨림. 백발의 우리는 여전히 떨리고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함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군가는 부럽다고 하실 거예요. 누군가는 나도 용기 내야겠다고 하실 테고, 또 누군가는 자식이 불쌍하다고 하실 수도 있죠. 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60이 넘어도 70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떨릴 수 있다는 것.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혹시 지금 망설이고 계신 사랑 있으신가요? 혹시 이미 용기 내신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